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생생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고용시장 뉴스가 당연 중요할 텐데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김용갑 기자 연결해 봅니다. 네, 김용갑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부진한 고용지표가 등장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7.17포인트, 0.39% 상승한 33,129.55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4.3포인트, 0.81% 상승한 4,263.7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6.54포인트, 1.35% 상승한 13,236.0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둔화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 종가는 배럴당 84.22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5.6% 하락했습니다. 이날 하락폭은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미국의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7%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크게 둔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민간 데이터 업체인 ADP의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고용 부문은 전월 대비 8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직전에 8월에는 18만 명 증가를 기록했는데 9월에는 증가폭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16만 명 증가했으나 절반 수준인 8만 9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증가폭은 2021년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이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달에 일자리 감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게다가 지난 12월 동안 임금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고용이 줄었다는 것은 기업이 사람들을 더 고용하지 않고 그만두는 사람이 줄면서 고용 안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제조업과 무역, 운송업, 그리고 전문직에서 고용이 특히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더 많은 고용이 발생했고 대기업의 고용은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레저와 숙박업에서 9만 2천여 명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이번 지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금융활동 부문에서는 17,000명이 늘었고 건설 부문에서도 16,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12,000명이 감소했고 무역 및 운송에서 13,000명 감소, 그리고 전문직 분야에서 3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49인 이하의 중소기업 고용은 9만 5천 명이 증가했고 50인 이상 499인 이하 중견기업에서는 7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고용이 8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과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로 채용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물가와도 직결되는 임금 상승률은 계속해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9%, 그리고 기존 근무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5.9%로 인플레이션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자와 기존 근무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9%와 이 5.9%는 모두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ADP 통계는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는데요. 물론 오늘 발표된 ADP 통계는 노동시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에 비하면 정확한 지표는 아닙니다. 통상 시간이 지나면 같은 방향으로 가기는 하지만 매달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앞서 전날 발표된 미국 기업의 8월 구인 규모가 961만 건으로 전월 대비 7.7%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과열이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시장은 오는 6일에 발표되는 9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고용보고서에서 17만 명의 고용 창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의 9월 비제조업 PMI는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미국의 9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3.6으로 직전인 54.6보다 작아지면서 살짝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50을 넘기며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네. 한편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균열들이 있는데요. 정부 학자금 탕감과 또 파업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부채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2만 5천 명에 대한 학자금 대출 면제 조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조치로 12만 명이 넘는 졸업자들은 12조 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 바이든은 대선 공약부터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정부의 빚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저지를 당했으나 정부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학자금을 갚는 공무원 그리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우회하면서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즉 앞서 대법원에서 기각됐던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의 대출자에 대한 2만 달러 부채 탕감을 이 같은 광범위한 부채 탕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한과 지불 유예 조치가 취해졌으나 조치가 재개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파업 문제가 본격적인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 그리고 자동차 파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의료 부문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의료시설에서 7만 5천 명의 이상의 근로자가 파업에 돌입합니다. 미국 최대 비영리 의료기관인 카이저 퍼머넌트 직원 7,500명 이상이 회사와 갈등 끝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미국 의료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버지니아, 오리건, 그리고 워싱턴 DC 등의 병원에서 파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카이저 퍼머넌트는 약 1,300만 명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600개 이상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업 근로자에는 간호사와 방사선사, 그리고 약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노동조합은 급여와 복리후생 개선 외에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할리우드 방송 작가들이 파업을 했고 지난달부터는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빅3 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팬데믹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임금 상승과 노동 조건 개선을 놓고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